생명과학 대표이사 손병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는 평생을 대학에서 소아과 의사로 일하고 있다가 정년퇴임해서 어디 좀 가 있다가 갑자기 우리 창업주께서 변을 당하시는 바람에 불려와서 일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줄기세포라고 그러는 용어를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기에는 좋은 영향을 미친 분의 영향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의 영향도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줄기세포는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생각을 한 저의 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일한다니까 잘 부탁한다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너무나 좀 잘못 알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고, 이것이 제 친구들에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창업주께서 인하대병원에서 연구실에서 일하시면서 그렇게 줄기세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많이 또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랬는데, 여기 제가 와서 맡으면서 인하대 교수들, 임상하시는 교수들이나 기초하시는 교수분들이 심지어는 SCM 생명과학의 줄기세포가 어떤 거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속으로 놀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실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SCM 생명과학 줄기세포의 캐릭터리스틱스라고 그럴까, 하여튼 그런 것도 좀 소개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하는 거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SCM 생명과학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이 원천 기술에 대한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한국에서 나와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가 정식으로 나와 있는 게 한 4가지 있고, 또 외국에도 한 4종류가 있는데 공히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은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 또 우리 줄기세포, 우리나라에서 만든 줄기세포 치료제가 외국으로 나갈 거는 거의 생각도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그런 면에서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원천 기술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원천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소위 층분리 배양법이라고 하는 법인데, 이 방법을 했을 때 정말 줄기세포의 순도가 높고 자연히 효능이 높은 그런 중간력 줄기세포를 분리 배양할 수 있는 그런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 회사의 가장 큰 강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 그 다음에 제조 역량, 인하대병원에 제가 근무했었는데, 인하대병원이 대한항공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양호 회장 돌아가셨지만 이 송 박사가 하시는 그 일을 보고 나서 200억이라고 하는 거금을 투자하신 기업이 이 기업입니다. 그때 제가 마음속에 담고 있는 얘기 중에 아주 명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때 투자를 하실 때 그룹 간부들이 전부 반대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조 회장께서 하신 얘기가 땅 판다고 다 석유나는 거 아니지 않냐. 이거 안 되면 그냥 대학에 내가 투자한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투자한 게 200억이었고 그것이 지금 대학병원 안에 있는 GMP 시설입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도 생산하고 있는 그런, 그래서 이게 제조까지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제조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게 그 코이민이라고 하는 회사는 우리가 그냥 관계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 우리가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저기에 카식이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이 이제 얘기가 된 바람에 자주 언론에 나오고, 또 우리 회사의 또 평가를 높이는데 좀 일부 기여하고 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서도 있는데, 그 중에 이 코이민 회사가 글로벌 CGMP를 보유한 기업이다, 이런 큰 3가지 타이틀로 우리 회사의 정체성을 일단 말씀드릴 수 있다 하는 그런, 아까 말씀드렸지 원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강조될 수밖에 없는데, 잘 아시다시피 줄기세포는 성체 줄기세포, 배아 줄기세포, 그리고 일본 사람이 만들어서 노벨상을 탄 유도 만능 줄기세포, 이 3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두 번째, 세 번째 줄기세포는
아시다시피 이 종양 형성의 위험성이 있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좀 주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고 있는 성체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이 증식 조절을 통해 염증 조절 또 면역인자 조절을 통해서 우수한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거고, 나머지 두 가지는 조금 종양 형성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원천 기술 층분리 배양법이라고 그러는 것이 이제 우리 SCM 생명과학의 SCM도 저거에 Subfractionation Culturing Method의 다 이니셜을 따서 SCM 생명과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간엽 줄기세포의 특허는 중간엽 줄기세포에서 그 줄기세포의 분리, 분화, 치료제 이 세 가지 큰 카테고리로 특허를 우리가 내고 또 등록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이제 분리 방법인데, 위에 나와 있듯이 농도 구배 원심 분리법하고 층분리 배양법, 이거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얘기하고 있는 줄기세포는 크게 두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우리 세포하고 나머지 모든 세포는 GCM에 의한 줄기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층분리 배양법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보니 강조가 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줄기세포는 SCM과 GCM 두 가지다 하는 그런 측면인데, GCM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센트리퓨즈를 돌려서 모아지는 그 세포를 가지고 이제 또 세포를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는 순수하지 않다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 혈관 내 세포나 그 다른 세포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줄기세포가 아니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줄기세포는 정말 피오한 줄기세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그렇기 때문에 고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줄기세포를 갖는 효능, 고효능의 특징을 갖는다 하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예가 GCM 방법의 줄기세포는 미국의 오사이리스 회사라고 하는 회사가 개발한 건데, 오사이리스 회사에서 GVHD, 우리의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인 GVHD 3상을 미국 FDA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FDA에서 이거는 순수한 세포가 아니다라고 하는 바람에 그거를 거절했습니다. 그 정도로 실질적으로 FDA에서 불인정을 받을 정도의 문제가 있는 세포에 비해서 우리 세포는 정말 순수한 줄기세포로 분리해서 배양해서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거다 하는 그런 큰 틀에서, 그래서 인하대병원에서 비뇨기과나 몇 개 과에서, 이비인후과나 몇 개 과에서 실질적으로 이 GCM하고 SCM을 비교한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확실히 우리 SCM 방법으로 만들어낸 줄기세포가 확실히 효능이 좋다는 것을 논문으로 발표한 논문이 몇 개 있다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근거해서 원천기술 특허권을 확보하게 되는데, GVHD에 관한 아토피병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특허가 지금 한 90개 정도 우리 SCM에서 등록을 해놓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송순욱 창립자라고 말씀을 나와 있는데, 존스 홉킨스 박사고 하버드 의대 박사고 과정을 밟고 아까 잠깐 사회자가 소개한 대로 허셉틴의 기술의 발명자이고, 미국에서 공부하시다가 오사이리스 회사에서 GVHD 그거를 보고 그렇게 탈락되는 거를 보고 저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층분리 배양법을 개발한 개발자가 돼서, 제가 여기 와서 송 박사가 하신 일을 쭉 리뷰를 하는 과정에서 저분은 정말 천재다. 그 다음에 글로벌하게 진출해야 될 그럴 컨셉들을 가지고 일을 하셨다는 것 때문에 제가 상당히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놀라고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그 밑에 계신 분이 전명신 우리가 CTO로 모시고 있는 분인데, 투자회사나 다른 업종의 우리 동종의 다른 회사에서도 송 박사가 돌아가신 후에 SCM 생명과학은 큰 문제에 봉착할 거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전명신 CTO는
송 박사하고 초창기부터 같이 일을 하셨습니다. 독일에서 11년 동안 연구원으로 계셨고 미국에서 포스트닥 코스를 6년 동안 하시다가 송 박사가 그 인원을 차출한다는 그런 보도를 보고 오셔가지고 일단 스카우트된 1호입니다. 그러니까 창업주하고 똑같이 같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모든 그 논문이나 이런 걸 거의 같이 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일단 SCM 생명과학의 연구는 전혀 차질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함동식 상무이사는 마찬가지로 그 창업자하고 같이 첫 번부터 일해서 연구, 제조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어서 IR 할 때는 가셔서 모든 본문을 아우르는 그런 자세한 설명도 하시고 실질적으로 GMP 시설이나 이 제조에서도 아주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제 우리가 GMP 시설을 다시 건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도 깊게 관여하시면서 모든 규제기관과 협상 이런 측면에서 아주 탁월한 역량을 가지신 분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저는 의사로서 평생을 보냈고 그다음에 공공보건의료에도 조금 관여를 했고 제가 여기 와서 가장 일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것이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같은데 조금 관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고 회사 직원에 의한 연구 역량만 가지고 안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오자마자 물론 송 박사께서도 추진했던 그런 내용입니다만 인하대학교하고 인하대학병원하고 전략적 기술 사업에 같이 공조를 한다 그런 MOU를 맺고 지금 연구 분야는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인하대병원이나 인하대학교 교수들과 같이 조인하도록 그런 터전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치료제 기전 이게 모든 케미컬 드라그는 기전이 분명한데 줄기세포에 관한 한 그렇게 쉽게 설명될 수는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동물 실험에서는 확실히 그걸 보여주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임상에서 나오는 결과는 그거하고 꼭 일치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면역질환 줄기세포 치료과정 세계 최초 규명했다. 이것이 2017년도에 네이처 자매진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우리 송 박사가 발표한 줄기세포의 치료제의 기전, 치료의 기전을 설명한 그런 리포트입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충분리 배양법도 송 박사가 2008년도에 스템셀 앤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잡지에 발표를 이미 해서 인정을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언스티뮬레이션 상태의 줄기세포가 이런 여러 가지 사이토카이나 이런 인플라마토리 인바이러먼트 또 손상된 티슈 거기에 가면은 스티뮬레이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물질, 마커 뭐 이런 것들을 내서 이것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복잡한 여러 가지 기전에 의해서 일단 작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세계 최초로 밝혀낸 분이 이 논문을 통해서 송 박사가 발표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요거에 따라서 우리도 그거에 맞는 기전을 확인을 하고 또 찾아내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집대성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임팩트 팩터가 33.8이나 되는 소위 소화기 학회에서는 최고의 학술지인 이 게스트로엔테로지의 2011년도에 송 박사가 비임상 급성 췌장염 쥐에서 일단 우리 줄기세포가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 후 12년이 되는 금년 2023년도에 마찬가지로 우리 이 급성 췌장염을 같이 연구했던 교수 팀에 의해서 이거는 사람에서 임상에서 줄기세포 치료제가 급성 췌장염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표하고 아마 퍼블리시에서 나왔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결국 비임상에서 임상까지 우리 줄기세포가 입증된 이 게스트로엔테로지라고 하는 정말 탑티어 학술 잡지에 의해서 증명이 됐다 하나 좋은 사례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SCM 생명과학이 원천 기술로 생각하는 층분리 배양법에 의한
줄기세포의 효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퍼스트 인 클래스를 자주 얘기를 합니다만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충분리배양법에 의한 고순도 고효능의 줄기세포를 구현함으로써 임상 파이프라인 3개 중에서 2개의 신약을 개발한 그런 건데, 이 창업주께서 가지고 계셨던 비전이라고 그럴까, 그거는 아직도 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을 위한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 개발로 그들에게 새로운 삶과 꿈을 준다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하나 이제 규명이 되고 있고 나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한 4개의 치료제가 이미 등록이 돼서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지금부터 아까 얘기한 GCM 방법보다 우리가 월등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SCM 방법에 의한 줄기세포가 진짜 고순도 고효능의 줄기세포가 실질적으로 임상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직도 저는 2A의 임상의 정의가 안전성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 유효성의 가능성만 우리가 확인하면 일단 그거는 되는 건데, 일단 1차 평가 지표의 유효성을 통계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 이렇게 발표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타격이 많았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2B를 구체적으로 일단 IND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요번에 발표된 아토피 피부염 이상 결과 발표, 이거는 정말 제 생각으로는 어마어마한 결과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M생명과학의 임상 파이프라인 중 현재까지 치료제가 없는 비충족 의료수가 높은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아무도 극복하지 못한 퍼스트 인 클래스의 치료제가 우리 세포에 의해서 치료제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프라이드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좀 자랑을 하면,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이제 2상에서 이미 인정을 받았고 한독에서 3상을 하도록 그렇게 이미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3상이 진행이 되면 우리가 요번에 조금 통계적으로 못 미치는 그런 다른 팩터들도, 다른 지표들도 틀림없이 결과가 좋게 나올 거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내년 하반기에 나올 GVHD에 대한 임상 효과가,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투자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회사가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것이 이상 결과가 잘 나온다 그러면 줄기세포의 치료제의 모델이 우리 SGM 생명과학에 의한 줄기세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프라이드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만든 직원한테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보시라고 만드는 거냐, 그냥 느끼라고 만드는 거냐 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느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역량, 또 우리 회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 그리고 앞으로 기대되는 리절트, 그거에 대한 너를 합한 그런 슬라이드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잘 만들었다, 결국은 나중에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임상 파이프라인을 저희들이 3개를 지금 가지고 있고, 기타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인하대병원, 인하대학교 교수들과 같이 상의하면서 파이프라인을 조금 넓혀 나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하고 있고, 이미 2가지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3개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그 개발 배경을 보면 중동증, 중증, 급성 폐자염에서
줄기세포가 췌장기에서 장기 부전 상황에서 단시간에 염증을 치료할 수 있을까? 이게 급성 췌장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알코올이나 또 그 뭐 여러 가지 질환에 의해서 특히 최근에는 또 소화기내과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그 ERCP라고 그러는 시술 후에 또 급성 췌장염이 많이 생기는데 이거는 상당히 중증이고 상당히 빠른 임상 경과를 밟습니다. 그래서 물론 낫는 환자도 있지만 빠른 임상 경과를 밟아서 한 30 내지 40%가 중증화가 되고 중증이 되는 환자의 그 40 내지 50%가 사망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망률을 얘기할 때 10 내지 20% 사망률 이렇게만 얘기해도 이건 거의 다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의사들의 일반적인 개념인데 상당히 높은 그런 사망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에 대한 치료제가 전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오면 금식시키고 플루이드 주고 통증이 심하면 마약을 포함한 진통제를 주고 이런 서포티브 케어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한 치료제가 우리 줄기세포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그러는 그런 것을 확실히 이번에 보여줬고 이제 2B를 하면서 좀 더 확실히 통계적인 유의성도 우리가 확보할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세계적으로 치료제가 없고 또 조금 더 부연해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거를 임상하는 세계적인 회사도 거의 없습니다. 지금 한 군데 하고 있고 또 삼성에피스하고 미국의 일본의 다케다 하고 해다가 일상을 하고 그냥 중단하고 후에 발표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SM생명과학이 거기에 도전해서 이걸 하고 있다라고 그러는 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 소화기 내과 교수들이 그래요.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2B 결과는 상당히 좋게 나올 거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등증, 중증 아토피 피부염이죠. 오늘 주요이고 제가 인사 말에서 꼭 넣어야 되는데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우리 최강성 교수는 매우 바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 오전에 외래 보시고 식사도 못 하시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이따 요거의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해 주실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케미컬 의약품이 확보할 수 없는 치료 영역을 줄기세포가 확보할 수 있을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 왔죠. 저는 소아과 의사이고 소아 중에서도 알레르기 호흡기를 했습니다. 제가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 환자, 전식 환자, 급성 비염, 알레르기 비염 환자 많이 봤지요. 많이 봤는데 지금 뭐 최강성 교수는 이제 성인 환자를 보는데 소아 환자의 경우도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삶의 질은 성인 조기 위암 환자의 삶의 질과 비슷하다 하는 그런 논문도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케미컬 약품들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줄기세포 치료제가 새로 이제 도전해서 일단 효과를 입증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만성 이식현대 숙주 질환입니다. 최근에도 제가 소아과 의사 모임에서 이 얘기를 했더니 혈액 종양을 전공한 제 선배 소아과 의사가 지들이 GVHD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거 해서 성공하면 정말 큰 적이다. 이게 전부 죽는 게 GVHD로 죽는데 조혈모 세포 이식했을 경우에 참 그걸로 죽는데 그것만 되면 참 어마어마한 파괴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지금 특별한 치료제가 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면역 억제제를 지금 쓰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치료제가 새로 나왔다 그러면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거다 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창업주께서 줄기세포를 하시면서 이거를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때 저는 이제 조금 분야가 다르고 이 병도 잘 몰라서 왜 저걸 저렇게 하시는가 하는 거에 대한 좀 질문사항 그런 거가 있었는데 이것이 줄기세포의 치료 효과를 글로벌리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창업주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셨고 그 오사이리스 회사의 그 회사가 미국 FDA에서 GVHD 가지고 3상을 신청했다 안 된 그거에 영향해서 그거 대비
이거 효과를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다른 회사에 IR을 하거나 그럴 때도 우리 파이프라인을 얘기하면 이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면 또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가 있을 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사 사회에서는 큐어라는 말은 많이 안 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큐어 seldom, care often, comfort always 이런 용어를 우리 학생들에도 교육할 때 우리 마음가짐을 그리 갖추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얘기를 하거든요. 큐어할 수 있는 질환이 거의 없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강조가 되고 있지만 환자를 위로하고 그 사람을 지지하는 측면에서는 니들은 항상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거를 의과대학생들한테 교육하면서 하는데 설령 큐어 자체는 아니지만 큐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매일매일 약을 먹거나 도포를 해야 되는 그런 환자 대비 2주일에 한 번씩 피부에 주사를 놔야 되는 거에 대비 만약에 우리 줄기세포 치료가 2주간격으로 3번 정맥 주사를 해서 그것이 16주 내지는 24주 조금 더 발전하면 그것이 만약에 그거보다 더 길어진다 그러면 거의 그 환자들의 삶의 질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거의 큐어라는 용어를 써도 손색이 없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 슬라이드를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만성적 완화에서 근본적 치료 그리고 국한된 개선에서 생태계 저 생태계라는 용어를 써서 내가 이걸 만든 분한테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의미냐? 줄기세포의 그 효과 측면에서 우리가 줄기세포가 예를 들어서 뼈에 문제가 있으면 그게 들어가서 뼈로 그냥 그대로 저기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병통치 그런 게 연골 그대로 가서 거기를 커버하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오히려 상당히 작고 오히려 파라크라인 이펙트라 그러는 것이 강조가 되는 그런 기전에서 그런 측면에서 이 생태계라고 하는 용어를 쓴 것이 몸 내의 생태계 그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케미컬 의약품과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함께 극복하여 새로운 개념의 치료제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는 우리의 원천 기술의 독자성 및 우위성 그거면 충분히 이게 가능하다라고 그러는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줄기세포가 우리 SCM 방법에 의한 줄기세포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을 거다 하는 그런 프라이드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모든 것이 맞는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3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성태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만성 20현대 숙주질환 이상 환자 엔롤하고 이미 투약한 거 다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48주의 관찰 기간이 필요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저도 제일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이거는 이미 개발된 게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병원충하고 치료제가 없는 경우에 우리가 등록이 가능한 그 다음에 중등증 중에 아토피부염 1 이상 완료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더 드릴 거고 그 다음에 3상은 한독에서 하는 걸로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중등증, 중증, 급성 췌장염은 2A상은 마쳤고 지금 2B상의 IND를 집중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치료제가 없고 병은 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개발 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만성 20현대 숙주 질환은 투여를 완료했고 현재 2상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84명 다 엔롤 끝냈고 12차 반응률이 우리 1차 달성 목표이고 최종 결과 보고서가 2024년 하반기에 나올 그럴 계획을 있고 그다음에 중등증 아토피부염 이제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중등증 중증 급성 췌장염 1, 2 예상을 완료했고 36명을 대상으로 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 B상의 IND가 검토 중에 있고 일단 환자 수를 얼마나 할 거냐 하는 거는 또 우리 규제 기관하고 또 상의를 해서 어떻게 더 좋은
어떤 숫자로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하는 걸 또 통계하는 사람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 그런 거고, 우리가 게스트로엔테로지에 난 것이 우리 급성 췌장염 환자의 염증 지표 중에 중요한 CRP라고 그러는 것이 확실히 초기에 우리가 우리 줄기세포를 준 환자한테서 그것이 떨어지는 것을 확실히 봤기 때문에, 일단 원래 이 비상도 그렇고 원래 1A상에서 나온 그 결과를 가지고 일단 2B를 하는 게 이제 원칙인데, 일단 그래서 CRP를 가지고 하려고 규제 유하고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하반기에는 일단 IND 신청을 끝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상을 계획을 해서 이제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